올해 시작과 함께 9개 업종에 관련돼 있는 업종 상품이나 또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반드시 나의 계좌에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오늘 여러분들이 시장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이 종목 9개의 종목 업종 기준에 딱 하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전히 얘네들을 떠나 보내야 될지 아니면 백화점의 박앤세일처럼 정기 세일 주간처럼 매수로 비중을 더 늘려야 될지 오늘 본격적으로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미난 거, 즐거운 거, 신나는 거 성코님 고! 투자캐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연휴 일종의 휴일을 조금 대체 휴일을 공휴일을 보내고 난 뒤에 이란발 문제가 조금 생겼죠. 한데 우리는 오늘 첫날 영향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제 전일 부근에 견고하게 붙었던 니케이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3% 하락 부분이 나오고요. 상해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유럽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지금 하락폭을 좀 확대를 했는데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소통을 해보자고요. 9개 업종이라는 기준으로 전달을 하면서 대응을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2차 전지, 방산, 반도체, 에너지, 화학도 아무도 쓸데없이 아무도 안 할 때 얘기했고요. 조선업종도 다시 얘기했고요. 관심 없을 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는 CES발로 로봇, 그 다음 여러분들 이렇게 바이오, 관심 없을 때 바이오 얘기도 전달드렸고요. 또 시장이 이미 인정하고 있었던 전력, 원자력까지. 자, 이렇게 아홉 업종이었죠. 그런데 오늘 살아남은 건 방산 이렇게 하나입니다. 전쟁 부분에 관련된 이슈였죠.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이 어제 야간 긴급 라이브를 통해서 이 상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이라면 2만 원 위는 매도, 무조건 매도 사인을 조금 드렸어요. 아침 시초 부근을 활용을 잘 해야 된다. 아침 오전장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그 누구도 단순하게 레버리지 상품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2배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배를 해보세요. 그러면 10% 구간인데요. 로봇도 지금 한 8%대, 바이오는 한 4%, 그 다음에 전력, 원전 8, 9% 정도 하락을 했어요. 참 만만치 않아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겨냈는지, 나 팔걸 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분봉으로 대입을 합니다. 일본과 분봉으로 대입을 하는데요. 삼성전자 잘 보세요. 어디서 브레이크를 한 번 더 걸었는지. 삼성전자요. 여기 20만 원 부근에서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 전에 어디 20만 7,500원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일본하고 상해 아시아 시장, 그 다음에 유럽 시장, 심지어 여기에 단순하게 일명 제가 조금 거칠게 표현한 가해자인 침공을 단행한 미국도 그냥 눈치 보기만 끝나니까 뭐 이거 별거 없잖아. 브레이크 한번 걸었죠. 차트 얘기 드릴게요. 자, 그런데 중요한 자리인 20만 원의 브레이크를 걸다가 오후장에 밀립니다. 지금도 밀리고 있어요. NXT가 진행되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차트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트가 상승을 하는 기준에 지금은 상승장이니까 전달을 드리면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가 지지값이냐 저항값이냐라고 차트를 무식하게 대입하는 차트를 아는 척만 하는 그래서 저희도
그 디테일을 빼고 여러분들 쉽게 대입할 수 있게끔 전달한다라고 했으면 좋겠지서. 그러면 이 자리가 어딘가? 요 횡보 자리가 요 위치 자리거든요. 요 위치 자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먼저 체크를 해보면요. 여기서 먼저 눈치를 보면서 브레이크를 갈 때 보니까 어디예요? 여기 눈치 보기 있었죠. 20만 원짜리였죠. 그 다음 눈치 보기 하니까 어디? 19만 원짜리예요. 그 다음 눈치 보기를 하니까 여기가 조금 뭔가 앞에서는 아 그럴 수 있어라고 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보는 자리가 어디예요? 요렇게 딱 17만 원 앞뒤이죠.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는 사실 냉정하게 표현을 드리면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을 터뜨렸습니다. 평균적인 거래량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나 팔걸 이러한 기준에서 이미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긴장을 팍팍 해야 되고 비중을 좀 줄일지 말지의 결론을 내는 자리였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은 끝났다. 단발성으로 멈췄다.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락은 아직 진행 중이다. 전쟁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팔 거리라는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중요한 자리 분봉에서 보니까 20만 원과 19만 원짜리 브레이크가 걸리죠. 자, 그러면 보유자 입장, 매수자의 입장, 매수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17만 원을 절대로 깨지 않는지 투매를 활용한다 그래도 오늘 심리가 감정이 시장을 지배했으니까 말입니다. 답이 나왔겠죠? 자신 있게 지금은 여러분들 팔 껄무새가 아니고 자신 있게 홀딩하신 게 잘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이닉스 잠깐 볼까요? 하이닉스 보면 뭐예요? 얘는 먼저 요 앞에서 브레이크 걸리는 거 여기 보니까 얼마예요? 100만 원에서 눈치 보기 했잖아요. 자, 너 진짜 100만 원짜리에서 눈치 보기 했나 안 했나 보니까 요게 하네요. 그죠? 예. 삼성전자에서는 주당 10,000원 단위였다고 한다라면 얘 같은 경우는 주당 2만 원 단위의 브레이크 이론. 그러면 그런데 지금 NXT 다이렉트로 지금 90만 원대까지 요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90만 원, 92만 원. 그러면 여기 근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NXT를 합산해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뛰어넘을까 말까라고 했는데 평균적인 거래량 부근을 넘어서서 거래량이 아직은 이 부분이 넘어섰지 않았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만 하락을 좀 더 열려 있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로봇으로 이슈를 만든 현대차 볼게요. 하락폭은 있지만 지금 여기도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다음 또 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또 원전 부근에 집중하는데 여기는 사실 디테일한 영상을 통해서 전달할 내용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97,000원 정도의 매물대라고 말한 데를 되게 가볍게 일단 깼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임수냐 아니냐는 성꾸님들은 알고 있죠. 영상을 통해서. 그러고 봤더니 여기 브레이크 걸리죠. 그죠? 9만 원대 초반부에. 네, 여기가 요렇게 시장에선 차트를 모르면서 아는 척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라면 우리는 갭이라는 표현 요렇게 정해지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결국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그래, 인정하겠어. 전쟁발 생각지도 못한 돌발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래가 안 터졌습니다. 자, 어찌 보면 징후라는 표현인데요. 트럼프는 저희 성꾸님들에게 제가 표현한 건 또람뽀라고 그래요. 네. 도라에몽을 넘어 또라이몽이라고 하는 거죠. 어디를 틀지 몰라요. 얌체공처럼. 그런데 이란하고 협상 테이블에 대한 일정을 빨리 앞당겨서 진행을 했고 전쟁으로 발발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두산에너비티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한 녀석만 확률상으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형태, 일종의 살짝 여러분들이 빨리 익숙해진 단어로 써보면 투매 발동된 게 삼성전자 하나예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기아도 보시면 거래량이 안 터져 있어요. 그 다음 중공업주 보시면 중요한 거래량을 터뜨려도 안 터뜨렸다. 시총에서 안 터뜨렸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력 때문에 시장이 아직 하락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반도체, 로봇, 현대차를 로봇으로 보는 거죠. 2차 전지, 그 다음 또 여기서 보자 원전 문제 없었죠? 바이오 잠깐 볼게요. 거래량 안 나왔죠? 되셨을까요? 원전에 두산에너티 이어서 삼성물산까지 얘기하고 여기에 사실 여러분들은 현대건설을 많이 보시니까 현대건설 대입해 보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 씨가 말랐네요. 되시죠? 그러면 문제가 전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예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쑥 가보면 현대일렉트릭 하나 봐야겠죠. 시총상위권 거래량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자, 종료를 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코스닥으로 갑니다. 에코프로 잠깐 볼까요?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가 그나마 뭐 너의 기업이 너무나 잘나서 좋아서 됐고요. 현대차가 로봇으로 체질을 투자 분석의 기본 기준 시선을 재해석을 해서 로봇으로 대장주로 해석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로봇 덕분에 2차 전지가 수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넘어섰나요? 오늘 조정을 봤는데 아니 조정이라는 단어 빼겠습니다. 심리적으로 하락이란 표현이 맞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될 자리에서 흔들리다가 위쪽에서 흔들리다가 18만원대에 흔들리다가 제가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뭐예요? 뚱뚱뚱뚱뚱 하는데 여기가 있었고 그 다음 여기가 있죠. 자 브레이크가 이렇게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16만원대 15만원대 중반부는 브레이크하죠. 그러면 거래량이 제대로 되게 무섭게 공포를 느낄 정도로 거래량을 수반을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한 박자 쉬고 자 바이오 한번 가볼게요. 거래량 터졌는지 안 터지나네요. 자, 사실 알테오전 필요가 없어요. 3,000단자에게 중요하죠. 자, 신고가를 갖고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주범이 되죠. 알테오는 영향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시장에서 ABL 됐고요. 너네나 하세요. 리각하면 너나 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희는 성꾸님들은 3,000단 제약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래량 안 터졌죠. 조정은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엄청 강한 거예요. 코스닥 시간 내용이 길어지니까 빼면요. 얘도 사실은 이렇게 본다라면 66만 원 정도, 67만 원 정도까지는 오늘 먼저 내려오는 게 맞지만 코스닥이 오늘 강세가 조금 있었으니까. 그 다음 여기에 로봇이라고 말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볼게요. 대장격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현대차는 완전히 뺏겼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예측은 할 수 있대 대응을 하는 영역이긴지 함부로 무슨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봤죠, 됐죠. 그리고 봤죠, 됐죠를 안 하려고 이것저것 그냥 씨 뿌리듯이 농사꾼들 싹 뿌려놓고 제가 예전에 요런 종목 얘기했는데 기억나실까요? 아이고 씨. 그럼 네가 진짜 그렇게 매매해놓고 얘기하든가요. 그죠? 우리 입장에 저도 그게 어려워요. 투자 캐티도 정말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한 종목을 딱 찍어서 시장보다 더 강하게 가게 보낸다라는 게, 내 계좌에다가 핫핑크를 만든다라는 게 참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어제 야간 긴급 브리핑에서 오늘 시가의 위치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달했죠. 자, 그게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우리 유튜버에 집중하고 계시는 분한테 진짜 진실된 투자자를 위한 채널 아닐까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시면, 그러면 시장에서 어설프게 차트를 아는 척하는 요렇게 긋겠죠. 그럼 여기서 브레이크 걸리잖아요. 거래량 안 터졌어요. 의미 있는 거래량이. 그러니까 여기도 버텼죠, 로봇도.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얘기하는 ABL 바이오 가볼게요. 거래량 안 터졌어요. 위아래 흔들었고요. 박스 간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만 집어치라는 거예요.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 빠지면, 그 다음 바이오가 2차 전지와 함께 양대 산막으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시총이 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얘네가 수혜가 된다? 아, 그럴 거면 왜 에임드 바이오가, 투자 캐치가 아무도 다 관심 없고 무시하고 있을 때 바이오로, 에임드 바이오를 여러분들이 인터해서 폭등을 내보낼 거예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엄청난 수익을 내보낼까요? 그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진짜 절대로 색깔이 변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 만났지만 변하지 않고 개인 투자자를 위한 말이 아니라, 말로는 투자자를 위한다고 말했고, 지갑 챙기기 바쁜 애들이 아니라 진짜 백이 이 투자판에서 진실된 채널인지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보시면 오늘 이제 정해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봤는데 삼성전자가 문제로 분명히 발생됐지만 거래량을 이제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급등을 갔어요. 그러면 결론, 제가 왜 리노공업까지 보여드리냐면, 시장이요, 오늘 특징 중에 하나가요, 9개 업종이라고 전달드렸던 기준에서 반드시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빅세일 기간이 트럼프 덕분에 나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2차 전지, 반도체, 에너지 화학, 조선, 로봇, 바이오, 전력, 원자력은 내 포트에 만약 한 녀석도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반드시 채워 놓으시는 기회인 거예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주시면 돼요. 아마도 이번 주에 본인의 단가를 기준으로 매력 포인트가 저는 분명히 온다라고, 그리고 그 부분이 반드시 대입을 해주고 계좌에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봤는데, 삼성전자는 나 거래량을 수반했기 때문에 더 빠질 거야, 시장이 아직 하락이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줬지만, 하이닉스는 거래량의 기준이라는 분석법에서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시장은 기업의 가치상, 여러분들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다 대입했을 때 기업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조금 냉정하게 표현을 드려야 됩니다. 본인이 몰라놓고 인지하지 않고 거짓말로 투자자를 위함이라는 특정 채널들 되게 많죠.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쪽팔리게 봤죠, 됐죠? 아유 씨, 그거 내일 담보해요? 안 해요. 매매를 잘해서 정말로 진짜 내가 수익을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만 번지르하고 계좌 제대로 노출도 못하면서, 응? 그잖아요. 자, 그분을 놓고 보면요, 여러분들 오늘 9개 업종 중에 방산 하나만 움직였어요. 지금 보시는 대로 상품 기준으로 제가 9개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결론, 내가 이 9개 업종 중에 없다면 이번에 꼭 채우세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투자 캐치하고 함께 결과를 한번 보시죠. 이번 주 되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본인이 딱 하고 떡 하고 저처럼 딱딱딱딱 확률을 높여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너무나 잘 이겨내셨고 삼성전자 하나 빼면 모두가 다 뭐예요? 전쟁이란 돌발적인 이벤트 때문에 핑계김의 하락이었던 거지 기업의 가치가 훼손됐다, 훼손되지 않았다.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기업 가치가 문제가 됐나? 반도체 공급량이 확 주는 거 아닐까? 실적이 나빠지는 거 아닐까? 원전, 전력, 바이오? 그죠? 그러면 방산을 우리가 역설로 표현해봐요. 역발상으로 생각해봐요. 만약 전쟁이 발발되지 않았다면 오늘 방산이 폭등 나갔을까요? 인정하시죠? 자, 그렇습니다. 어제 영상 꼭 보세요. 되게 디테일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 누군가가 공부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게 기술적으로 매매법이 아니라 그거 이제 그만 당하고 싶어요. 그만 카피하라고요. 인 거고요. 시장을 읽어내는 투자 분석사의 입장의 얘기를 다 했어요. 한 3년 공부할 거를 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 너무나 잘 이겨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을 놓고 본다면 이제 업종 쪽으로 단순하게 표현을 드려보면 종목군들이 지킬 자리를 지켜주면서 언더슈팅 다운 언더슈팅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끝나고 난 뒤부터는 이 현재 오늘자 2026년도 3월 3일자에 지금 NXT가 거래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이 저가 아래쪽은 제발 아웃 업종 중에서 자신이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또는 그걸 발굴하고 딱 하고 포착하고 걔를 딱 선택할 수 없다라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럼 답변 드릴게요. 댓글로 올려주세요. 답변 드릴게요. 이 이하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십시오. 철저하게 분할 매수의 대응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그 타이밍을 내가 기가 막히게 귀신도 하늘도 양음의 기운도 자연의 섭리도 절기도 딱 맞추고 싶다면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십시오. 그러면 맥스 시장이 그 누구도 17만 원만 지켜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얘기할 거겠죠? 그러면 시장은 줄까요? 안 줘요. 그게 18만 원 정도의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다만 여러분들께서 내가 오늘 팔 걸 하는 답을 드렸죠. 잘 하셨다고 이겨내셨다고 뭐라고? 견뎌낸 것으로 너무나 멋지게 잘했다고요. 시장에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투자 포인트는 하나도 1도 훼손되지 않았는데 전쟁이라는 또람프의 돌발적인 또라이 짓에 휘둘린 거죠. 그러니 그 부분이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 포인트가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감정에 휘둘리고 일시적인 수급의 포트폴리오 변경에 휘둘렸다라면 잘 이겨내셨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얘가 오늘 3월 3일 날 저점이 저점으로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으나 이것이 언더슈팅이 더 나오고 저점을 좀 하락 멈춤을 투자 캐치들은 분명히 전달할 겁니다. 멈추면 추가 하락 이후에 하락이 멈춰서 올라가게 되면 오늘 고가가 아쉽게도 여러분들의 팔 걸 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오늘 고가가 매물대예요. 저항값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고가라고 21만 5천 원이죠. 여기가 저항값이라고요. 여기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엄청나게 팔 걸 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면 긴장을 하고 매도에 대한 비중을 반드시 줄이러 가셔야 돼요. 오늘 주제 기준에서 3인 방향 현대차도 마찬가지. 그럼 오늘의 고점인 66만 9천 원이 매도를
시작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놓고 보면 그럼 오늘 고점 얼마? 107,000원 되셨을까요? 네. 요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요것은 단 오늘 저가보다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이 열려 있는 상태니까 확률이 높은 거죠. 그 표현을 드린 거예요. 오늘 저가가 기준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라면 진짜 투자자를 위함이라면 날 것으로 포장하지 말고 척하지 말고 일괄되게 얘기를 하죠. 전 정말 바랍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거. 장난 그만하죠. 투자판. 질립니다. 어찌됐건 누군가가 철저하게 가해자와 피해자, 승자와 패자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판이어도요. 예. 그래서 요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 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영상에서도 계속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자 그러면 기회가 제가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던 일명 빅셀러라고 말하는 백화점에서 정기 세일 구간을 업투 부근의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그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어? 참 그건 싫지만 트럼프가 만들었지만 그래서 오늘의 고가를 앞으로 뛰어넘을 거냐 못 뛰어넘을 거냐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겠고 그 부분은 단지 오늘의 저가가 저가로 끝났느냐 그거보다 더 내려왔느냐에 따라서 명확해지고 정확해지고 이번 주에 팩트가 된다. 여러분들은 오늘 팔 걸 하지 않은 것이 잘 하신 거라는 거죠. 정말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는 오늘 팔 걸 해서 팔아버린 사람들 아침 시가부터 매도했고 더 그거보다 에이 설마 여전히 1월달도 강했고 6월달도 강했고 정부 정책도 있는데 해가지고 오후 2시까지 버텼던 물량들이 이제 막 쏟아질 때 그때 매도한 사람들은 조금 속상해요. 그래도 제가 뭐래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때 막 감정을 시장이 휩쓸려 있을 때 자신도 거기에다가 믹서기로 갈아 넣으시면 안 돼요. 지금 조금만 힘들지만 집중을 하고 에너지를 쏘세요. 쏟아 부으세요. 그러면 절대로 내가 만약에 초보라는 명분 속에서 표현 속에서 놓쳤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를 놓치거나 박탈당하지 않으세요. 그 얘기 이어갈게요. 여러분들 인터배터리라는 단기 이슈가 있지만 로봇 여러분들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휴머노이드, 피지컬, 인공지능, 로봇을요. 현대차를 통해서 우리가 일정에 대한 플랜도 확인하고 있고요. 그러면 무선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충반전식의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매수의 기회죠. 그죠? 상품으로 462-330 그 다음 여러분 반도체 오늘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지만 코스닥 대비해서 하락폭이 커졌지만 삼성전자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다? 하락이 큰 게 더 우선순위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력에 대한 하락폭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타이거 상품이죠. 488080 상품. 그럼 보세요. 제가 2차전지 매수하자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반도체 매수하자고 했어요. 지금 정해졌죠? 상품으로는 4880으로 4880 상품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 요 에너지 화학일 수 있는데요. 여기는 호불호가 조금 있죠. 왜냐하면 에너지 화학이니까 정유 3사 상장사 기준에 그 다음에 화학 업종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해업 쪽 관련돼서 원유 물류 부분의 문제 이건 앞으로 되게 크게 많이 다뤄야 될 얘기지만 그 부분에 놓고 본다라면 단발적으로 여기가 에너지원 쪽 관련돼서 오늘 풍력이나 태양광이 움직인 것도 그 부분에 관련돼 있지만 여기는 역시나 지금 단발이기 때문에 여기는 언더슈팅이라면 여기도
뭐 수혜를 봐서 위로 나왔다고 하지만 다시 매수의 관점이에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일하게 아웃 업종 중에 오른 종목이 방산 하나예요. 그러니까 방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체결하셔야 돼요. 심지어 조선업종. 오늘 아침에 조금 어이가 없다라는 라이브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보면 결국 종가에서는 내려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 시세를 대입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대입하는 거고 개인 투자자를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시장에서 이슈가 두각되고 조회수가 나오고 이목이 집중될 때 가서야 그렇게 말하는 게 진짜일까요? 정말 진정한 투자자라면 개인 투자를 위함이라면 아무도 진짜 백이 부자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자신의 길을 개척하면서 만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내 원리와 원칙과 투자의 기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진짜 부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놓고 본다면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거짓부렁이에요. 물류하고 엮어서 갔었지만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수준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선사 그러니까 백값에 대한 부분은 고부가로 계속 열려두고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도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벌써 바쁘죠. 2차전지 사야겠죠. 반도체 사야겠죠. 에너지 화학 부분에 관련된 것도 속지 말고 사야겠죠. 조선업종도 사야겠죠. 레버리지 상품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투자 캐치의 ETF 나는 업종을 살란다. 종목보다 머리가 아프면 그거 다 사시면 되는 거고요. 예. 여러분들의 개별 종목을 들어간다고 하면 제발 이 업종 내 주도 업종 내에서 사세요. 그래야 풀려도 빨리 풀려요. 그다음 이제 로봇 쪽으로 잠깐 볼게요. 제가 로봇 쪽에 어제 영상에 되게 나쁘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저는 예언가가 아니에요. 시장의 진짜 배기로 진돌배기로 개인 투자와 우리가 투자 캐치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가 보여요. 제가 어제 되게 강하게 말했던 게 로봇이었죠. 전력이었다고요. 얘네는 뭐 버티지 못하고 그냥 쏟아지잖아요. 그죠? 응. 얘네들은 조금 더 정말 하락이 완전히 멈춘 뒤에 대입하셔도 돼요. 자, 바이오를 보시면 버티기를 하다가 내려왔어요. 요거는 사실은 코스닥에 지금 코스닥 지수하고 연결고리가 비중력이 있어서 그래요. 허나 여기는 사실은 상품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대입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살짝 곁다리. 그러니까 로봇은 완전히 시장이 하락이 이제 멈추고 상승 쪽으로 고개를 들면서 올라갈 때 이 전쟁에 대한 돌발적인 하락 이벤트를 열고 그것이 멈추고 나서 가고 있을 때 하락이 멈출 때 로봇은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 바이오는 중간에 들어가는 위치가 되어 있고요. 자, 전력 얘기 드렸어요. 얘는 뭐 가지도 못하고 앞에서 빨리 막혀버리고 바로 내려왔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도 지금 단발적으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로봇과 전력은 가장 뒤에 들어가는 게 맞다. 하락이 멈춤을 확인하고 조금 더 비싸게 보이더라도 그때 확인 매수를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다. 이겠고. 자, 마지막 쪽으로 원전 한번 보세요. 자, 원전이 그나마 버티다가 이탈을 했거든요. 근데 로봇과 전력 대비해서 원자력이 조금 더 여유롭게 내려왔어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저기 원전 세일즈라고 가 계시잖아요. 네, 그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 여러분들께서 지금 절대로 먼저 최우선 순위를 정하면 2차 전지, 반도체, 조선, 하락을 이용해서 에너지 화학인 거고 바이오까지 인 거고 전력, 원전, 로봇은 하락이 완전히 멈추고 나서 들어가는 게 가장 여러분의 타이밍상 매력적이다. 라는 거 전달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조금 전달하다 보니까 RT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셔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여기서 개별주 쪽에
대한 부분, 업종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를 져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락의 신호를 본다라면 어디서 보시면 좋겠냐면 이렇게 펄어비스 같은 게임주 지금 엔터주가 살짝 움직이다가 노이즈가 좀 탔고 이슈에 두각돼서 지금은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변동성은 있지만 게임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롯데관광개발 네 얘네들이 하락으로 확대를 할 때 그때 아하 시장이 성장주로 다시 가는구나. 소비주가 아니고 응? 이렇게 소비주가 아니고 얘네들도 그나마 잘 올라가다가 오늘 시장을 두들겨 맞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마무리 쪽으로 투자캐치 여러분 손꾼님들 시장은 투자 포인트가 각각 여러분들이 투자한 이유 계좌에 지금 비중을 늘려놓고 홀딩하고 있는 그것은 훼손된 게 1도 없습니다. 그냥 심리가 뭐가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게 유가와 환율로 인해서 물가 부분으로 가고 통화 정책으로 가고 금리에 대한 결과물을 가져가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규모의 논리로 쏟아낸 거지 하락인 거지. 지금 상승이 완전히 꼭지입니다. 고점입니다. 라는 징후는 안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핑계와 명분을 잠깐 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특히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여러분들 절대로 돌발적으로 제가 긴급하게 라이브를 하던 영상을 올렸을 때 놓치는 것이 없으실 겁니다. 자, 저도 바뀌는지 안 바뀌지는지 정말 보십시오. 전 제 길을 선택했습니다. 진짜 찐이라고 말하는 개인 투자자를 대변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로 그대로 갈 수 있는 우리 계좌가 늘 웃을 수 있고 나만 웃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울고 웃는 박달재를 넘어가는 그 길로 가기로 투자 캐치를 열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